안녕하세요. 족초클럽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사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해가지고, 오늘 좀 다른 얘기를,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 이게 뭔 얘기지?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수가 이제 코스닥 기준이에요. 코스피는 아니고, 코스닥 기준으로 강력하게 지금 나스닥 반등으로 인해서 V자 반등을 했고, 강력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불안하다. 이 강력한 상승이 정말 상승일까? 라는 부분을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는 거죠. 예, 그 중에 오늘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 일단은 9월에는 악재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쨌든 이슈가 많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FOMC가 열릴 거고, 거기에 핵심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가시와, 그 다음에 뭐 아마 점도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점도표는 이제 점으로 찍는 이제 도표라는 뜻의 점도표인데,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언제 할까, 언제 몇 퍼센트, 몇 년도에 몇 퍼센트를 올릴까라고 뭐 점을 찍어요. 각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각 어느 시기에 언제쯤이면 찍을 거야라는 걸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제 9월 21일하고 22일 시점으로 요거를 점도표를 찍고, 그 의사록이 그 다음 달 3주 후인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월쯤에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공식 회의록을 발표하는 건 아니고, 이 20일, 22일을 공식 회의록을 발표하는 건 아니고, 뭐 하고 나서 인터뷰 정도 하겠죠. 인터뷰나 이제 뭐 파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뭐 물론 이제 테이퍼링 이슈로, 테이퍼링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미국의 돈 푸는 걸 좀 줄인다, 이렇게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그런 걸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고용 지표 얘기 나오는 거고, 사실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테이퍼링 자체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연준은 이제 연방준비위죠. 은행이 아닙니다. 연방준비위라는 곳에서 이제 나쁜, 이제 약간 부실한 채권들을 계속 매입을 해줘요. 예, 국채나 뭐 기업채 뭐 이런 것들을, 국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기업채들 계속 매입을 해줘. 그 얘기는 매입을 하는 만큼 돈이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고, 그 시장에 풀린 돈이 결국은 순기능으로 되면 됐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자본시장으로 흘러간다. 예, 돈이 흘러가서 또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면 투자에 투기를 않고, 뭐 그런 기준으로 결국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기를 유지시켜주는 언발이 오줌 누기를 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 나간다라는 거고, 줄여 나가는 첫 번째는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첫 번째 반증.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얼마만큼 되냐. 뭐 이번에 또 델타 변이 때문에 또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되게 딜레마죠. 고용 지표가 좋아야지만 테이퍼링이 될 거고, 테이퍼링은 단기 충격을 이게 나올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더 갈 건데, 한국 시장은 좀 예외고요. 미국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23일이에요. 예, 그렇다면 날짜적 기준으로 보면 딱 그 10일 전, 그러면 이제 9월 10일부터죠. 9월 10일부터 뭔가 현금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거다. 그리고 지수도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 중심으로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착착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렇게 적극적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 9일 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도래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9일부터 10일까지는, 9일이나 10일부터 20일 이제 전후죠. 예, 추석이니까. 그때까지 일주일 기간은 결국은 이제 물량을 털어내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안 오더라도 결국은, 안 오면 어쨌든 10월이라도 한번 털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첫 번째가 그 얘기하는 게 공매도 이슈인 거죠. 공매도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물량을 털 거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첫 번째를 보면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오늘도, 원래 10분봉을 좀 보면요, 이렇게 어제와 똑같이 이렇게 약간 보합이에요. 보합인데 마지막에 요만큼 올린 애가 누구냐, 예? 이렇게 두 번에 따라서 올린 애가 누구냐, 이렇게 판 애는 누구고 올린 애는 누구냐, 보합은 보합인데 뭐 이런 것들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올린 애가 누구냐 라는 건데, 그 올리는 거를 엄청나게
적극적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마치 뭔가 물량을 모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매매 동향을 보면, 자, 코스닥 기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닥을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팔았어요. 그래서 좀 투자자별을 좀 보면 코스닥을 좀 볼게요. 코스닥을 보고 1개월을 보면 테이블형 차트형을 보면 지금 이게 오늘이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이 샀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샀어요.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1봉을 보면 10분봉을 보면 이렇게 올린 거를 요 지점에 요 부분을 샀단 말이야. 보여드릴게요. 요걸 오늘로 보면 되죠. 요거 보세요. 이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빨간색 이렇게 한번 올렸죠. 그 다음에 강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리죠. 지금 보세요. 예. 개미랑 기관 말고 외국인 것만 보세요. 외국인이 빨간 건데 요 빨간 거예요. 빨간 거 이렇게 그렸잖아요. 지수가 보라색인데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올랐고 다시 외국인이 강하게 살 때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외국인이 강하게 샀다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 지수를 보면요. 지금 고점이에요. 어쨌든 단기 고점이에요. 어쨌든 전 고점에 만나 있잖아. 이런 걸 단기 고점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단기 고점이에요. 이걸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라고 하는 아니, 사람들은 항상 희망적인 걸 갖는 건 좋지만 단기 저점, 단기 고점에서는 그 전저점이죠. 전저점, 전 고점이잖아. 앞전자 바로 앞에 고점이잖아. 바로 앞에 저점이잖아. 전 고점, 전 저점은 넘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넘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거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강한 상승력. 근데 지금 시장에 돈이 많긴 하는데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크게 뭔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소소하다는 말이야. 그럼 결국은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도 동일한데 자꾸 뭔가 안 나온다. 그리고 여기 차트를 봐도 빨간 줄로 계속 올라가다가 파란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꼬리를 달기 시작해요. 뭔가 밀어 올리는 것 같지만 강하게 밀어 올리는 느낌은 없어.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십자가 모습이 나오거나 이렇게 꼬리를 달기 시작하면 갈팡질팡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지수가 결국은 지금 항상 갈팡질팡이다 라는 거야. 그런데 갈팡질팡이라는 건 위로 아래든이죠. 이런 건 당연히 강한 흐름이고 위로 아래로인데 그 위로 아래로의 핵심은 뭐냐. 지금 위보다는 아래가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야. 왜? 이만큼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모든 거는 상승한 만큼 반납하게 되어 있고 하락한 만큼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다. 악재라고 아까도 좀 얘기한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우리 고객님 누구야? 그 기관 투자자나 또는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치기 너무 좋은 거지. 공매도 고객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 물량을 사서 이만큼만 떨어뜨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매도에 쇼커버 할 수 있는 비용이 엄청난 거죠. 1000까지만 떨어뜨려도, 네? 1000까지만 떨어뜨려도 상당한 얘네들은 이제 내용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오히려 더 떨어뜨리면 좋긴 하겠지만 1000까지만 떨어뜨려도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는 거지. 예. 그리고 지금 121선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침범하는 데까지는 갈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한번 사주시면 되고 그 121선이 슬슬 계속 몇 번을 찌르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번 찍은 나무는 한번 고꾸라진다. 고꾸라질 겁니다. 결국은 꺾이는 그 시점인데 사실은 저는 주봉을 보고 있어요. 주봉이 21선이 꺾일 때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죠. 여기 보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21선이 주봉으로 꺾이면 그때는 중세하라고 나오니까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한번 내려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올라갈 거다. 몇 번 이렇게 용수철처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인베스팅닷컴의 지수의 빅스를 좀 볼까요? 제가 뭐 알고 찍는 건 아니고
그래 마침 이렇게 평온하던 빅스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빅스 지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약간 불안한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행히 윗꼬리하고 살짝 내려왔네요. 다시 말하면 지금이 뭐 나스닥이 어떻게 장중이니까 보면 나스닥이 뭐 아침엔 좀 안 좋았는데 아까는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다시 오르네요. 그 얘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걸 또 받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근데 사실 미국장은 워낙 좋아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예, 외환도 지금 일단은 부정적이고, 예, 외환도 일단 다시 이 저점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 지점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를 뚫고 올라갔잖아요. 여기 그 얘기는 다시 상승한다. 그럼 외인이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 거기에 초입에 들어가 있다. 지금 모든 지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 되면 안 된다. 여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처럼 똑같이 하더라도 단기 게임에 하실 필요 없어요. 예, 시원하게 내려올 때를 준비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시원하지도 않지 뭐 정확히 얘기하면 예, 뭐 중세 뭐 단기 하락이죠. 단기 하락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쭉 합쳐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갈 거다. 그게 바로 얘기하는 이제 900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떨 땐 더 올라갈 때도 있고 한 번은 더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게 880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모든 파동은 똑같아요.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똑같은 부분에 0점 기준으로 올라오고 똑같아요. 이 부분이 동일해요. 항상. 근데 이 선 자체가 경제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경제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말도 안 되게 IMF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2만 불 넘어가고 3만 불 가까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 거를 너무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뭐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21선 침범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121선. 121선 중요하다기보단 어쨌든 간 이런 걸 자꾸 침범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 좀 길어졌죠? 자, 보세요. 여기는 살짝 하고 올라가고 살짝 하고 다시 올라가고 살짝 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근데 더 살짝 하고 했는데 더 깊어졌잖아. 더 깊게 쑤셨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더 다시 깊게 쑤셨다. 이렇게 갈 거다 라는 거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종목 추천드려봐야 사실은 서로 힘들고 지금은 약간 현금화하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다 팔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비중을 축소해서 50% 정도 너무 팔면 안 돼요. 여러분들 50% 정도만 현금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줍줍클럽에서 감사합니다.